안녕하세요. 18학번 4학년 과대 정희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8학번 4학년 2반 이은향입니다. 이거 뭐예요? 앞에 있는 거 뽑으면 되나? 이런 거 잘 뽑아야 되는데. 잠시만요. 전 이걸로 할게요. 이제 시작인가요? 그러면 저 그거 한 번만 해보고 싶었는데 그거 한 번 해봐도 되나? 하나, 둘, 셋. 실습 준비물은 뭐가 있나요? 수첩, 필기구, 애가 채운게, 그리고 의료용 가위 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첩은 저희가 이제 핸드폰 소지도 안 되고 환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사진을 찍을 수도 없기 때문에 컨퍼런스 준비 등을 위해서 환자 정보를 적어야 할 때 꼭 필수적이고, 형광펜은 이제 필요한 사람만 들고 다니면 되는데 저는 들고 다니긴 합니다. 의학용어 그러시는데 실습에 의학용어가 많이 중요한가요? 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MR이나 인수인계 때 당연히 의학용어나 약어로 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모르는 게 많으면 당연히 들리지가 않으니까 그냥 빠져나가겠죠? 근데 이제 들려도 모르는 경우가 있으면 적어놓고 나중에 따로 개인적으로 조사를 하거나 선생님께 여쭤봐야 하는데 3, 4학년이다 보니 기본 지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여쭤보기 곤란할 수도 있어요. 저는 조금 여쭤보기 좀 그렇더라고요. 실습 나가면 간호사 쌤들에게 질문해야 한다고 하는데 대체 뭘 질문해야 돼요? 이 질문은 좀 궁금할 만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실제로 병동에 가보면 이론적으로 배운 부분이랑 또 다르고 이제 환자의 케이스가 복합적으로 와 있는 케이스가 많아서 이제 저희 이론에는 한 가지 질환만 있는 환자의 간호를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동에서 관찰하면서 왜 이 환자는 이 검사를 했는지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왜 이런 처치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 넘어볼게요. 실습 나가기 전에 교수님들께서 공부하고 가라고 하시는데 어떤 것들을 공부하고 가야 될까요? 이제 저희 학교는 3학년 2학기 때 아동, 성인 1, 2, 그리고 정신 1 이렇게 나가고 4학년 1학기 때 모성, 성인 3, 4, 그 다음에 정신 2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아동은 성인과 다르게 정상 범위가 다르잖아요. 바이탈 사인에. 이런 정상 범위 차이도 알아두면 좋으실 것 같고 성인의 정상 범위가 다를 때 막 혈압이 높을 때 이제 머리를 올려준다던가 혈압이 낮을 때 다리를 올려준다던가 이런 대처 방법이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처치나 비정상일 때 환자의 증상 등을 알아서 같이 선생님께 보고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이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실습 가면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데이는 7시부터 16시, 이브닝은 13시부터 21시까지고 각각 점심시간, 저녁시간 1시간씩 포함된 시간입니다. 실습지는 어떻게 배치되나요? 병원이나 센터 등으로 배치되는데 완전 랜덤입니다. 그래서 집이랑 가까운 곳이 있어도 먼 곳으로 배치될 수도 있습니다. 학생 간호사는 무슨 일 하나요? 주로 저희들은 환자분들의 바이탈 사인, 그 다음에 BST라고 하는 혈당 측정을 하는데요. 거동이 불편하신 대상자분들을 외래나 검사실로 옮겨드리는 일도 같이 하고 있고요. 또 저는 실습실에서 응급실을 갔었을 때 심전도도 적용해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다른 곳에서는 약물 믹스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비강 캐뉼라도 환자한테 적용해봤는데 운이 좋다면 선생님이 감독하에 주사도 이렇게 해본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또 다음 질문 가볼게요. 보통 남학생들은 어느 부서로 실습을 나가나요? 아무래도 저희 간호학과가 남학생 비율이 여학생보다 좀 작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실습은 과목별로 그 파트에 맞게 배치되기 때문에 막 남학생이라고 해서 어디 실습을 못 간다던가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병원 가서 시험 치나요? 컨퍼런스, 병동내 수선생님 시험 이렇게 시험을 치긴 하는데 병원 수선생님에 따라서 시험이나 과제 내주시는 분이 있고 저는 응급실 실습 때 수선생님이 응급 분류 체계라고 해서 케이타스 알아보라고 해서 이거 과제 해본 적이 있었어요. 만약에 실습을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할 때 어디에 주로 있나요? 저는 약품이나 물품들의 위치를 익히려고 하고 병동 구조도 익히려고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다 익혔다. 그러고 딱히 할 게 없다 싶으면 선생님들 눈에 보이는 곳에 있고 시키시는 일이 있으면 바로 할 수 있게 그리고 선생님 동선을 방해하지 않는 곳에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다음 질문 뽑아볼까요? 설마 학생 간호사들도 3교대 하나요? 이게 좀 모를 수도 있겠구나. 실습은 나이트는 안 하지만 데이 이브 근무를 합니다. 또 특수 파트 경우에는 실습 시간 나올 때 변동이 좀 있기도 해요. 나이트를 안 하긴 하지만 실습 두티 중에 이제 이브 데이라고 해서
이게 진짜 좀 힘들어요. 이분은 보통 저녁 10시에 맞춰서 거리에 따라서 집에서 11시나 12시 이렇게 잠들 때가 있는데 이때 다음 날에 5시나 6시 데이 출근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우 진짜 사람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저는 잠이 많아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집담회가 낀다? 다음 실습 가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무엇인가요? 이거 중요하죠. 이거 여러분 꼭 별표 쳐서 들으세요. 이제 우르르 가는 것, 실습 학생들이 이렇게 우르르 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바이탈 측정치가 비정상일 때 바로 얘기 안 하는 거. 이제 나머지 환자들 다 측정하고 나서 선생님께 말씀드려야지 할 수가 있는데 환자의 경우에 따라서 바이탈 사인이 정말 중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정상일 때 바로 물어보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모르는데 물어보지 않고 학생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이렇게 등등 있는 것 같아요. 이때 특히나 학생들 개인의 판단으로 행동했을 때 환자의 안위와 관련해서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교수님들도 말해주셨을 거예요. 실습 나가는 병동별로 뭐가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다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면 조금 특별한 부서들을 얘기해 볼까요? 응급실 나가시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저는 입문 때 응급실 나갔었는데 이때 심전도 그리고 혈액 검사 같은 걸 정말 자주 해서 이 부분이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아동병원 때가 특별했던 것 같은데 스티커랑 사탕 등을 다 챙겨갔던 것 같아요. 사탕 같은 거 혹시 먹으면 안 되는 하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께나 보호자분께 여쭤보고 꼭 드려야 합니다. 자 다음 건 제가 말해보겠습니다. 실습지 가서 하면 안 될 행동들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죠. 몇 가지만 얘기해보자면 플루이드 선생님이 설정해 놓으신 거 손대면 안 되고 당연히 환자 개인 정보 유출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같은 데에서도 환자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보호자분들이나 환자분들이랑 개인 정보를 교환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도 안 되는데 이 사항은 정신 실습 때 더 중요하게 강조가 될 겁니다. 또 병동은 엄연한 실습 장소입니다. 그래서 실습지에서 서로 실습원들이 사담이나 잡담 또는 너무 소극적인 행동을 보이면 안 되겠죠? 이때 이런 모습은 실습 참여도가 떨어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좋지 않아요. 핸드폰 사용도 당연히 안 됩니다. 들으면서 에이 저런 사람이 실제로 있겠어 싶을 텐데 있습니다. 저희도 받고 겪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질문 확인할게요. 선배님들 보면 렉가운 입고 학교 오셔서 교수님과 뭘 준비하는 게 있던데 이건 뭔가요? 과목별로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공통적으로는 의학용어랑 핵심 술기에 대해서 시험을 칩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거랑 또 사전 지식이랑 선행 지식이라고 해서 핵심 술기 이론에 대한 것도 치고 또 실습 관련 이론으로 시험을 치기도 해요. 맞다. 여러분, 평가 기준이 많은 제시예요. 어떤 곳이든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습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실습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선생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맞아요. 실습이랑 이론을 병행하면서 많이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조금 힘들기도 했고 학업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쌓인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서 해소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도 근데 사실 1, 2학년 때까지만 해도 3학년, 4학년 진짜 어떡해?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처음에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다 보니 된다. 이 말이 정말 맞더라고요. 이제 저는 실습하면서 이제 3학년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습이랑 이론을 같이 하니까 체력이 좀 많이 걱정이 돼서 실습 전에 체력을 위해서 이제 운동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는 체력도 쌓이고 스트레스도 해소되는 방법 일석이조였더라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영상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2, 3학년들께 질문 물어봤는데 질문해준 2, 3학년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